해야죠. 자, 3부입니다. 3부에는 이제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살펴봐야 되는 주요 소식들. 아까 AZ파라 그랬잖아요. 그거 뭔지 설명해 주셨는데 아제파래요? 아제. 저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제파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유선남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뭐 드신 거예요? 탄산수입니다. 탄산수. 그렇죠. 네네. 무알콜? 아예 무알콜이죠. 그럼요. 자, 좋습니다. 오늘도 일정부터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주요 일정은 사실 좀 이미 이야기가 좀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되었던 소매 판매 수치가 나왔는데 일단 예상치보다 꽤 많이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장 시작은 지금 현재 좋지 않게 지금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장 외에서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곧 있다가 산업 생산 수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 재고 수치, 그리고 석유업화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스케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중국에서 고정자산 투자 수치, 그리고 GDP, 실업률, MBS 기자회견 등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어떤 지표가 지금 시장 하락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소매 판매 수치가 이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안 좋을 거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더디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조금 우려가 돌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소매 판매가 좀 매번 해석이 달라지는 게 어떤 때는 소매 판매가 좋아야 경제 펀더멘털이 좋은 거니까 시장에 긍정적이다 일 때가 있고 지금은 물가 때문에 소매 판매가 좋으면 이거는 그 시장에 부정적이다. 지금 이렇게 약간 상황에 맞춰서 해석이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근데 CPI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특히 이런 소식에 조금 더 민감하게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을 좀 해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가 이제 비트코인. 어제도 뭐 정말 큰 변동성을 좀 줬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오보였다고 또 어제 또 유사님께서 좀 말씀을 잠시 또 해주셨으니까. 유사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이건 그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어떻게 뭐 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네, 일단 어저께 사실 이제 3프로 내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다가도 나왔던 소식이었는데요.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뉴스가 사실 여러 가지 대형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분명히 블랙록에서 빠르게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물량들이 커다랗게 변동성 있게 들어왔던 상황이었고요. 어저께 27,00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던 비트코인이 갑작스러운 이런 오보로 인해서 3만 달러를 넘었다가 다시 하락한 후 28,000불 언저리까지 돌아왔는데요. 실질적으로 9시 20분경 블랙록이 신청한 ETF가 승인을 받았다는 루머가 돌았고 여러 대형 매체들이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마저도 이런 소식을 전달할 정도로 사실 오보가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블랙록이 이야기하기를 iShares 비트코인 신청서가 아직 점포 중이다. 아직 점검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청산된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1억 746만 달러에 해당하는 물량들이 청산이 됐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롱은 2238만 달러, 숏은 약 8500만 달러의 포지션이 청산이 나왔다라고 코인클래스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사실 이게 오보라고 나오긴 했지만 그 블랙락 입장에서는 뭐 지금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내부에서 뭐 물론 이건 다 음모론이지만 뭐 진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유산환님께서는 뭐 어떻게 예상을 좀 하세요 개인적으로?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블룸버그나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자, 일단은 올해 말까지에 대한 승인 가능성은 75%로 꽤 높은 상황이고요. 그것보다 2024년 1월까지 승인이 날 가능성은 90%, 내년 말까지의 승인 가능성은 95%라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승인 가능성 꽤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특히 몇 번 언급드리긴 했지만 SEC가 항소 포기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은 결국
예전에 거절했던 방식으로는 또다시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승인 가능성 자체가 그레이스케일과 이제 이런 블랙록의 ETF 승인 가능성 자체가 양쪽 다 크게 올라간 상황이고 아무래도 보통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거절을 아예 다른 방식으로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지금 승인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완할 부분들을 추가를 한 후에 승인을 하든지 아마 이 둘 중 하나의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이유 자체로 아무래도 조금 더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을 추가한 이후에 승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근데 왜 제자리로 돌아오진 않았을까요? 일단은 숏 물량이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롱은 2,200만 달러가 청산된 반면에 숏은 8,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물량이 청산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조금 더 하방 쪽이 좀 더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아무래도 지금 숏이 많이 청산이 됐다 보니까 그만큼 다시 또 들어올 사람들도 숏 쪽에 조금 무게가 좀 실려 있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래쪽으로 좀 크게 열려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늘 블랙록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아주 조그만 소식에도, 뭐 조그만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코인에 커다란 관심이 모여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도 개별적, 코인이라는 것 자체의 개별적인 부분에는 호재가 악재보다 많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거시적인 부분을 좀 제외를 한다면, 코인 쪽에 조금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쪽을 볼 게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변동성 크면 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변동성 큰 걸로 ETF 내면은 블랙록이 돈 엄청 버는 거 아닙니까? 수수료 어마어마하게도 벌겠죠. 그러니까요. 예.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맞아요. 이거 그 박종원 팀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든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맹방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하마스가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반대로 현재 이스라엘이 진행하고 있는 확전에 대해서 현재 가자 지구를 점령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변 국가들이 특히 이란이라는 국가가 확전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확전을 막기 위해서 아마 네타냐후 총리를 좀 막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라는 소식들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었고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네타냐후 총리의 모습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전면전을 진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좀 방문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가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내년 대선 자유선거 후에 합의 서명 후에 공식 발표가 예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대해서 일부 완화를 하겠다. 외국과 석유 거래를 허용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자마자 전체적으로 브렌트유에 대해서 가격들이 $90 이상에서 주말 동안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90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하나를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석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맞지만 문제는 이것을 정제할 능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런 소식들이 단기적으로 일단 유가의 공급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유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베네수엘라가 이제 뭐 중진류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쓰기까지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인프라나 그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변환시키는 정제하는 네. 그 과정이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일시적일 수 있으나 뭐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시적으로 일단은 더 지금 소식 때문에 내려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저게 시장 공급에 유가 공급에 오일에 관련된 공급 부분에 영향을 주려면 아마 오랜 시간이 좀 더 지난 이후여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일 것 같긴 해요. 안 그래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이 이제 좀 친해지면서, 그러니까 원래 친했지만 이제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맺게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증산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팔 전쟁 때문에 흐트러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야, 더 이상 어디서 우리가 증산을 해야 돼? 다만 미국, 베네수엘라도 우리가 원유 생산을 가능하도록 앞으로 추진할 거야 라는 그런 심리적으로 그렇죠.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도 그렇게 심리적인 부분에 좀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미국이 원래 이게 엔비디아의 그 H100에서 좀 성능 다운시킨 H800은 그래도 중국에다 팔고 있었는데 이것도 수출 금지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해서 칩 제한을 좀 하고 있는 조치들이 구멍이 좀 뚫렸다. 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다운그레이드 판매 버전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을 것 같다라고 언급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H800이라는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칩에 대한 다운그레이드 버전에 대해서 수출 금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 4%가량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커다란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우회했던 루트들을 하나씩 막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H800이 지금까지 팔렸던 게 얼마나 많은 양이었었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적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 정도까지 제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머릿속에서 갑자기 기억이 나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건 정말 깊게 조사를 해봐야 또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어쩌면 안 알려주기도 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이제 원래 A100하고 A800이 있었고 근데 H200 나오고 나서 H800 뭐 나올 때 제가 이게 물어봤거든요. 얼마나 성능 다운시켰습니까? 이제 취재한다고 얘기 안 해줍니다. 저도 유선남님께 지금 여쭤봤지만 아마 모를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 취재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너 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지금 벌써 머리에 떠올랐어. 죄송해요. 혹시 뭐 이게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유선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TSMC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TSMC에서는 사실 아까 어제부터 사실 좀 뉴스가 좀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나노 공장 관련해서 이나노 공장 관련해서 지연 가능성을 좀 언급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TSMC 같은 경우 북부 대만 쪽에 건설을 하려고 했던 칩 공장 자체에 대한 계획을 철회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북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예 건설을 취소한다는 소식이 TSMC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TSMC 일단은 뭐 공장 계획을 철회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리콜. 테슬라가 사실 이제 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리콜 소식이 또 있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모델 X 관련된 부분에서요, 55,000대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현재 지금 브레이크 플루이드가 이제 브레이크 내에 존재하는 액체가 좀 떨어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레벨로 떨어졌을 때 이거를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좀 전달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리콜 소식이 전달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리콜이 내 자동차를 공장에 가서 새 걸로 바꿔오는 리콜이 아니고 어디 가서 고쳐오는 리콜이 아니고 오버 디 에어라고 해서 시스템 패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현재 테슬라 주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액이 부족할 때 감지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한 부분이 아니고 이걸 감지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사실상 그렇게까지 커다란 문제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라길래 되게 큰일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경고등이 안 뜬다. 그렇죠, 뭐 그 정도죠. 네, 맞습니다. 경고등이 뜨지 않는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OTA로 하면은 이제 그건 금방 된다. 금방 된다. 깜짝 놀랐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작은 소식들, 회사별 작은 소식들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여러 가지 어닝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오펜하이머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도 미즈호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난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요번에 뭐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링크드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용 관련된 웹사이트에서 감원을 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 이거 대부분 지금 기업들이 목표가 하향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요, 이번 실적이. 예. 그래요? 지금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네.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렇긴 한데 우리 네. 지난번에 레피니티브에서 이번 분기가 실적 돌아서는 분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네. 변동성이 좀 이제 나오겠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네. 좋은 뉴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금융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네. 물론 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서 근데 여러 이제 성장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뭐 애플도 지금 뭐 중국 부진하다 그쵸.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선아님. 네네. 연말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 미국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기대감이 있나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끝나겠다, 별일 없겠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전체적으로 산타랠리가 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횡보 쪽으로 끝나지 않을까. 예전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유동성이 풀려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산타랠리까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유선아님 주변에 그 지인분들은 지금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 어느 정도 괜찮은 시기다. 아닌 것 같아. 산타랠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대하시는 분 많이 없으니까 내년쯤 가서 보는 게 좀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을 좀 갖고 계신지. 원래는 사실 좀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원래 보통 경기방어주들이나 채권을 많이 하는데 예. 의외로 그런 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반대로 요즘에 보이는 모습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경기방어주 쪽이 혹은 다우지수가 좀 예상보다 더 많이 꺾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빅테크들이 의외로 잘 버텨주고 요즘 AI 관련주들이 여전히 가장 잘 버텨주고 있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이들 의견이 많이 갈려지는 좀 시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금리 관련해서도 지금 요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뭐 대형 투자자들이나 제 주변에 인물들도 있는 반면 지금보다 더 금리가 올라가기는 어렵다. 현재 정세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좀 많이 늘어나는 장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제일 싫어하는 말 불확실성.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말. 예, 불확실성.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기업 실적 발표한 것들, 그 기업들이 있어요. 금융기업들 실적 발표했고, 또 존슨앤존슨도 실적 발표했으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주시죠. 네,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EPS와 매출 양쪽에서 소폭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장외에서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글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매출은 비트를 하고 이제 EPS 같은 경우는 미스를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장외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주목받고 있는 거는 현재 어닝 이벤트에서 골드만삭스의 CEO가 원래 DJ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번에는 이제 DJ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고 앞으로 DJ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요. 어닝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관련된 매출에 분명히 급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언급해드린 것처럼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 좀 다른 기업들보다 의존도가
굉장히 매우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어닝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EPS와 매출 양쪽 다 좋은 소식을 보여주면서 현재 장외에서 0.5%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닝이 장 마감 이후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어닝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따가 또 나중에 혹은 내일 또 어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시간이 또 됐습니다. 또 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러 옵니다, 저는. 되게 예, 방송은 이거 로이 같았어요. 로이 같았어요. 마치 뭔가 로이가 흔드는 그 딸랑이 있죠. 예. 그런 흔드는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로이가 와서 한번 흔들라고 제가 한번 시킬게요.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잠깐 뭐 보고 또 유사님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자, S&P 500은 지금 0.75%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는 0.33% 하락. 나스닥은 1. 아니요. 네. 나스닥이 1% 하락입니다. 예, 예. 지금 나스닥 지금 들어왔네요. 예, 네.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가 정말 큰 폭의 어떤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른 여러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 아마존도 어제는 2%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네. 지금 다시 또 되돌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헬스케어 몇몇 종목들만 지금 약간은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오늘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사남님을 보내드릴까요? 예. 자, 유사남님 혹시 더 부족한 건 없으시죠? 아니요. 두 분께서 항상 너무 잘 메꿔주셔가지고요. 항상 감사하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재미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금리가 되게 많이 또 오르고 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까 그 지표 나왔었잖아요. 소매 판매. 예. 소매 판매 지표가 0.7% 증가한 것을 두고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이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4.82%까지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상승폭만 거의 2.4%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 되게 부정적인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지금 CNBC에서 가장 헤드라인 라이브 업데이트에서 나왔던 이제 헤드라인 뉴스 기사가 지금 주식 시장이 빠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것에 따른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크립스 백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공포가 다시 또 주식시장이 또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헤드라인 기사가 지금 바로 브레이킹 뉴스로 또 떴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금리에 따라서 좀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좋지 않은 뉴스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스닥이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시장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거의 5% 가까이 좀 빠졌었는데 예, 지금 다시 보니까 4.58% 정도 또 하락을 하고 있고 뭐 브로드컴, AMD 같은 경우에도 2%가 넘는 하락을 같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장비 기업들, 램 리서치 이러한 기업들, 반도체 장비 기업들조차도 지금 마이너스 2%대, 3%대 그런 진짜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수출 규제가 다른 기업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를 어떤 상징적으로 지금 뭐 규제, 특히 뭐 H800이라는 그 모델에 대해서 규제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뭐 다른 기업들까지도 어떤 강경한 그런 어떤 수출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 어떤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나마 금융주들은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금융주 실적 보면은 오늘 골드만삭스였었나요? 아마 골드만삭스였던 것 같은데 그 채권 매매를 너무 잘해서 돈을 잘 벌었다.
이런 골드만삭스가. 네, 골드만삭스였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채권 매매에서? 네, 채권으로 돈 잘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 금융회사들이 돈 벌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웨스파고 좀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빅테크들이 안 좋네요 오늘.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빅테크, 특히 이제 빅7 기업들의 주가가 제일 안 좋네요. 화면 다시 한 번만 보시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뭐 중간에 이제 그 시장 환경도 좀 바뀔 거고 뭐 금리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진하게 초록색이냐 진하게 빨간색이냐는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특히 빅7 기업들이 굉장히 큰 빨간색을 좀 그리고 있네요. 예. 과거에 이러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을 때 헬스케어가 방어를 잘했었어요. 헬스케어. 네. 정말 헬스케어는 뭐 한 개라도 아까 뭐 존슨앤존슨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어떤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는 용의 심장이다 보니까 헬스케어 중에서도 일라이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만 그렇죠. 그거는 사실 방어주라고 보기 어렵고 그건 성장주입니다. 그렇죠. 그건 약간 지금 성장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뭐 데일밴드 파는 수준으로 저희가 보니까 뭐 일라이릴리나 이 정도 돼야 얘는 약을 파는구나. 나머지는 뭐 데일밴드. 밴드 가게. 오늘 뭐 더 볼 거 없을까요? 오늘 뭐 사실 이제 실적 발표다 보니까 이제 숨죽이고 그렇죠. 어떤 실적이 좀 나왔는지 그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좋은 뉴스가 많이 없다. 요거는 뭐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뭐 희망 히로를 또 돌릴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대응의 영역이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 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번 가이던스가 만약에 뭐 출렁거리고 뭐 어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실적 발표 시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양날의 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 원래는 좀 이렇게 신나게 시작하고 막 이래줘야 우리도 또 이제 기쁘게 인사하고 또 내일 만나야 될 텐데 약간 아쉽지만 또 이런 날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날도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였고요. 오늘 밤도 잘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9시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